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국방력의 중심인 펜타곤이 발표한 한국의 군사력 보고서가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의 군사력이 완전히 재평가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워렌 넬슨 대령입니다. 저는 펜타곤 책상 앞에 앉아 지도와 보고서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미국 육군에서 30년 넘게 근무했었고 무기와 군사계획에 대해 아주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장에서 제 진지한 표정과 완벽한 제복을 보면 모두가 저를 존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비밀스러운 고민이 있습니다. 3번의 이혼을 겪으면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슬프고 외로움을 느꼈어요. 가끔 친구들이 제가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고 놀리면 제 기분은 더욱 나빠지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다른 사람을 탓하곤 하는데 저는 그 감정을 한국에게 돌렸습니다. 한국은 그냥 작고 뒤처진 나라일 뿐입니다. 라고 동료들에게 말씀드리곤 했어요. 좋은 기술이나 강력한 무기를 갖출 리 없죠. 제 한국에 대한 생각은 여러 해 전 잠깐 다녀온 짧은 방문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아직 전쟁의 상흔에서 회복 중이었고 저는 그 후로 한국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한국은 여전히 비좁은 길과 작은 집들이 있는 가난한 곳으로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상관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넬슨 대령,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톰슨 장군님의 목소리는 깊고 위험이 있었고 전 세계의 무기 체계를 조사해야 합니다. 러시아, 중국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들도요. 제가 당신에게 연구팀을 이끌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똑바로 서서 경례를 하며 네, 장군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연구를 시작하면서 저는 러시아와 중국같이 큰 나라들에 집중했어요. 한국은 연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죠. 왜 이렇게 작은 나라에 시간 낭비를 하겠어요? 라며 책상 위에 파일들을 정리하며 스스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보고서를 살펴보던 중 K9 썬더라는 한국 무기에 관한 정보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이 무기는 빠르게 이동하면서도 긴 거리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기동 포병 무기였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라고 중얼거리며 사진과 데이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첨단 기술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제 동료 올리비아 로드리게스 소위께서 제 혼란스러운 얼굴을 보고 다가오셨어요. 대령님, 무슨 일이세요? 라고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으시더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포병 체계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라고 저는 종이를 가리키며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어요. 한국은 너무 작고 발전도 덜 됐잖아요. 소위님께서는 눈썹을 살짝 올리며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대령님, 한국에 관한 정보 업데이트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요즘 한국은 많은 변화를 겪었거든요. 여러 기술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됐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기 어렵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직접 눈으로 진실을 확인할 기회가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의 옛날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은 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도전을 받게 될 운명이었죠. 때로는 국가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몇 주 후 톰슨 장군님께서 또다시 제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긴 복도를 지나며 발걸음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한 달에 2번 장군님께 부름을 받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넬슨 대령, 당신의 프로젝트 진행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좋지 않습니다. 라고 장군님께서 심각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그들의 무기 체계를 더 자세히 파악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은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라앉았습니다. 한국이라뇨? 한국은 정말 제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장군님, 그게 정말 필요합니까? 라고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지만 장군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아닙니다, 대령님. 보고서만으로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직접 기술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 출발하십시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이라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출장 준비를 하던 중 친구인 블레이크 소령께서 제 사무실에 들르셨어요. 웃으며 문턱에 기대어 말씀하시길, 들었어요. 한국에 가신다면서요. 거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폴더를 서류 가방에 채우며, 글쎄요,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의 발전이 덜 된 곳일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워렌, 진지하게 말씀드릴게요. 라며 블레이크 소령께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한국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세계에서 가장 첨단 기술을 가진 나라 중 하나가 되었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흙길, 작은 집, 단순한 기술에 한국이 그렇게 많이 변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행 비행은 마치 끝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잠을 자거나 보고서를 읽으며 보냈습니다.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고 낡은 공항을 기대했었어요. 그러나 눈을 깜빡이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제가 이제껏 본 것 중 가장 현대적인 공항이었습니다. 넓고 깨끗하며 첨단 기술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터미널을 걸어가던 중 로봇들이 승객들을 도와주고 정보 제공 스크린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이 맞나요? 라며 눈을 비비며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한국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택시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자 놀라움은 배가 되었습니다. 마천루들이 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었고 도로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현대식 버스와 지하철이 빠르게 지나갔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첨단 스마트폰과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바쁘게 걷고 있었고 세련된 옷을 입은 그들의 모습에서 자신감과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군요. 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운전사께서 거울을 통해 제게 물으셨어요. 한국 처음 오셨어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오랜만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많이 달라졌네요. 운전사께서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네, 한국은 많이 변했습니다. 저희는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짝이는 도시를 지나면서 제 가슴 한켠에 어색한 기분이 스며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큰 잘못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은 제가 이야기해온 그 옛날의 한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들의 군사시설도 방문하게 될 예정입니다. 과연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날 아침 호텔방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그들의 군사기술이 도시만큼 인상적일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호텔에서 픽업해준 차를 타고 거대한 보안 울타리로 둘러싸인 현대식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입구에서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한 따뜻한 미소의 한국 남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넬슨 대령님. 그분은 박민준 박사님이라 소개해 주셨고 오늘 저의 안내를 맡아주셨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드리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K9 썬더 무기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준 박사님께서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며 물론입니다. 저희는 K9 썬더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군사 개발 중 하나이거든요. 이제 둘러보시죠. 라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연구소 내부를 걸으며 제가 보는 광경은 날이 갈수록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최첨단 실험실에는 최신 컴퓨터와 기술 장비들이 가득했고 흰 실험복을 입은 과학자들이 펜타곤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진보된 작업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집중하며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설은 5년 전에 건설되었습니다. 라고 민준 박사님께서 보안문을 지나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3D 모델링 시스템 앞에 서서 미사일 체계 내부를 보여주는 화면을 보며 정말 대단하네요. 라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 박사님께서는 웃으시며 많은 분들이 한국에 대해 오래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만 지난 2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바로 저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시험장이 마련된 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K9 썬더를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무기는 크고 강력하며 정밀하게 제작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포시는 길고 위압감을 주었고 차체는 크기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K9은 40km 떨어진 목표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라며 민준 박사님께서 조준 시스템을 가리키시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이동하며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새로운 위치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이로운 마음으로 그 시연을 지켜보았습니다. 실제로 K9은 놀라울 정도의 정확도로 포탄을 발사하며 멀리 있는 작은 목표물들을 맞추었고 거친 지형에서도 놀랄 만큼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약 300대를 운용 중입니다. 라고 민준 박사님께서 덧붙이셨어요. 이 무기들은 우리 국방 전략의 핵심을 이룹니다. 저는 감탄을 감추지 못하며 300대라니 나토 국가들보다 많군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준 박사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네, 저희는 국가방위를 매우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겪어봤기에 다시는 무방비 상태에 놓이고 싶지 않거든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구소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저는 한국의 군사기술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민준 박사님께서는 한국이 첨단 미사일 체계, 탱크, 해군 함정 등 다양한 군사기술도 개발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진심 어린 호기심으로 왜 한국은 군사기술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민준 박사님의 얼굴은 잠시 진지해지더니 눈빛이 멀리 있는 기억을 담은 듯 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었습니다. 침략과 전쟁을 겪으면서 다시는 취약한 상태에 놓이고 싶지 않다는 절실한 마음이 저희를 혁신과 발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한국인의 시각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랑이나 경쟁을 위해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겪어내며 얻은 소중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방에 돌아와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도시의 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 본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요. 라고 제 자신에게 인정하면서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 속에서 제 과거의 편견이 떠올랐습니다. 제 생각은 수십 년 전의 기억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한국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가졌던 잘못된 생각에 대해 부끄러움과 동시에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다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방문 기간 중 저는 서울에 위치한 전쟁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전시관을 걸으며 한국전쟁과 그로 인한 고난의 역사를 접할 수 있었는데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은 파괴된 도시와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거의 모든 것이 파괴되었지만 라고 젊은 한국 소위 지호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열심히 재건에 힘썼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단 몇십 년 만에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로 거듭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제가 그 전쟁의 아픔과 회복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을 평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라고 저는 지호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랑스러워해야 마땅합니다. 지호는 미소 지으며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역사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모습이 제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었어요. 펜타곤 책상 앞에 앉아 몇 시간 동안 한국 군사기술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K9 썬더와 제가 직접 본 다른 첨단 체계들에 대해 그 혁신성과 효율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예전의 한국에 대한 편견과 달리 솔직하고 공정한 평가였으니까요.
동료들에게 이 내용을 공유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주간 회의에서 제 보고서를 발표하자 많은 동료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제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예전에 제가 가졌던 의심과 같은 흔적이 보였어요. 워렌, 이게 말이 되나요? 작은 한국이 러시아나 미국보다 더 나은 포병 체계를 갖췄다고요? 라며 톰슨 대령께서 의아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투는 제가 출발하기 전 제 생각과 똑같았던 그 톤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더 낫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라며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몇몇 측면에서는 확실히 더 발전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또 다른 동료인 윌슨 소령께서는 어쩌면 그들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만 보여줬을 수도 있다며 웃음을 지으시더군요. 이런 나라들은 늘 겉모습만 번지르르 할 뿐이지요. 그들의 말에 저는 예전에 제 모습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속으로는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도 한국에 가기 전엔 똑같이 생각했었어요. 라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기술은 현실이고 그 능력은 대단합니다. 몇몇 동료들은 저의 의견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올리비아 소위께서 넬슨 대령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은 이제 주요 기술 강국입니다. 그들의 능력을 진지하게 봐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래된 생각은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뽑아내기 힘든 법이죠. 그날 밤 저는 늦은 시간까지 펜타곤 복도에 남아 추가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한국 무기가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 시험 결과,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여러 비교 분석 자료들이 모두 한국의 발전을 뒷받침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류 가방을 든 채 톰슨 장군님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군님, 제 보고서가 놀라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라고 말씀드리며 서류 가방을 건네드렸습니다. 이 자료들은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본 사실들을 뒷받침합니다. 특히 K9 썬더는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몇 분 후에 진지한 얼굴로 말씀하시기를 넬슨 대령 당신의 이야기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서도 한국의 군사 능력에 대한 평가를 업데이트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한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한 분은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실 의지가 있으시다는 사실의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저는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동맹국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며 저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제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는 편안하고 익숙했던 구시대적 생각에 머물렀지만 직접 눈으로 진실을 보니 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한국 군사기술에 관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군 지도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나토 회의에서도 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중요한 인사들이 가득한 회의실에서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차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K9 썬더는 여러 나라에 성공적으로 수출되었습니다. 라고 슬라이드를 가리키며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그 품질을 인정했다는 증거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나라의 장성들이 다가와 저와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 기술에 대한 그들의 경험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한 노르웨이 장성께서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미국이 드디어 한국의 성과를 알아보기 시작했네요. 때로는 우리가 옛 생각에 머무르기도 하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네, 저도 옛 생각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문적인 성공보다 제 내면의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오랜 친구 블레이크와 함께 식사를 하러 작은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포토맥강을 바라보며 저는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 대해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수십 년 전의 기억만으로 판단해서 그들의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못했어요. 블레이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모금 물을 마시더니 그게 바로 편견이죠. 한번 마음을 정해놓으면 반대되는 증거는 무시하게 마련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성장과 성공에 관한 모든 소식을 외면해왔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죠. 진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다행입니다. 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역경을 극복한 나라입니다. 고통스러운 역사를 발판 삼아 더 강해졌으니까요. 저는 동료들이 한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교류, 기술 공유 프로그램, 그리고 합동 군사 훈련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들은 결연한 의지와 혁신으로 나라를 변모시켰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첫 한국 파견을 앞둔 젊은 장교 한 분이 제 사무실에 찾아와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시자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마음을 열고 가세요. 분명히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떠난 후 저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장에는 박사님과 함께 K9 썬더 앞에서 찍은 제 모습이, 또 다른 한 장에는 밤의 서울 스카이라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은 제 여정, 그러니까 무지를 벗어나 진실을 깨닫게 된 여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결코 잊지 않게 되었습니다. 편견은 현실을 가리는 장막과 같고 새로운 증거 앞에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을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으로의 여정은 단순히 한 나라에 대한 시각을 바꾼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신임 장교들을 훈련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오래된 정보나 고정관념에 의존해 나라나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성장하며 때때로 가장 놀라운 발전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한 나라의 군사력은 그 나라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경제성장과 함께 차곡차곡 쌓아올라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늘 좋은 하루 되세요.